어제 저희가 지금 1000일 동안 버텨왔던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도 임시 폐쇄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각국 대사관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Обновленные редакции документа агрессию против России со стороны любого не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о с участием ил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최근에 공습이 좀 격화되고 있으니까 대피 명령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대피하고 조심하라. 새벽까지는 공습이 있었어요. 사실 각국 대사관 가운데 이제 미국이 이제 강대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서방에서 미국 대사관이 가장 크고 그 대사관의 영향력이 큰데 일단 임시 폐쇄를 다시 해제했어요. 일단은 다시 성조기를 올리는 사진도 몇 장 공개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민의 안전을 공지하고 일단은 폐쇄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근데 문성국 센터장님, 여기 뭐 다른 나라는 비교적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서방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중국 또한 대사관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지도 또는 반대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고 사실은 이 전쟁에서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전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1월 20일 트럼프 2기 출범 이전에 정말 가장 좋은 조건에서 자기가 원하는 휴전 또는 종전 이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세를 최고위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을 미국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임시 폐쇄도 했고 또 그 움직임에 따라서 폐쇄 해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도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으로서도 자국 시민들, 국민들이 또는 외교관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 입장을 공지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의 이런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사이도 좀 불편해졌고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그런 불편한 입장 속에서 어쨌든 자국의 안전을 위한 이런 조치를 공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 센터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이게 중국이든 뭐든 이 대사관이 사실 키이우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수도의 핵심 한복판에 좀 몰려 있고 이거는 사실 전쟁 중이건 어떤 급박한 상황이든 약간의 치외 법권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타격을 비교적 피하는 게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그런 느낌의 관행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키이우 전반적인 폭격이 세지면서 대사관들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사관 지역을 러시아가 정확하게 타격을 한다면 러시아 미사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이런 치외 법권 지역인 대사관은 피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민가나 대사관이나 이런 것을 피하고 군사시설 위주로 이렇게 타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러시아의 미사일, 러시아의 무기의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포함한 이 대사관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3년에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평양에 있는 대사관 다 떠나라. 맞아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사관 다 떠나라.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전쟁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 측도 그렇고 방어 측도 그렇고 그만큼 전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일단 현재 전쟁 상황, 전황은 이렇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일단 우크라이나를 주장에 따르면 ICBM까지 쏠 정도로 총력전. 근데 일단 유럽 상황은 그렇고요.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비교적 여유 있게 우애를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선물한 승용차를 두 수뇌분들께서 서로 번갈아 모시며 Звучит так. Близкий сосед лучше дальн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а. Считаю, что эта народная мудрость в полной мере отражает характер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긍지이고 위대한 영광으로 됩니다. 지금
브로맨스 하면 뭐 푸틴과 김정은 얘기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데 화면 하나 더 만나볼 게 있습니다. 바로 평양에 러시아 수송기가 한 대 도착을 하는데요. 바로 저 장면입니다. 근데 저 비행기 안에 뭐가 있냐면 사자예요. 사자가 저렇게 발길질하는 모습. 상자 여러 개 보이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자뿐만 아니라 저렇게 불곰, 그리고 수송기 밖에는 잠시 뒤에 또 만나볼 테지만 이렇게 앵무새까지 있습니다. 지금 저 유럽은 전쟁 중인데 평양에서는 지금 동물 교환도 하고 있고요. 김구엽 보좌관님. 네. 그만큼 우애가 깊다. 우리는 글쎄 저게 어찌 보면 파병의 대가에 대한 선물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애가 깊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러시아의 입장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물을 받아하는 북한 측은 좀 떨떠름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제가 해당 뉴스를 보면서 이 북한에도 동물원이 있거든요. 평양에 조선중앙동물원이라고 상당히 큰 규모의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 동물원의 어떤 중축을 위해서 동물들이 들어오냐 싶어서 중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중축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동물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북한이 요구하지 않은 동물들이 선물이랍시고 들어왔단 말이죠. 따져놓고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점 연말에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런 동물들이 아닙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연초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의 성과라든가 또 물물 교환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가 물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민들 앞에 보여주면서 현금성으로 뭔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이런 것들을 얻어왔다라고 강조하고 선전할 수 있는 무언가 상당히 의미 있는 선물이 필요한 것인데 러시아가 제공한 것은 사실 김정은이 그렇게 바라지는 않을 것 같은 동물이란 말이죠. 예. 사실 사자 한 마리와 불곰 두 마리 가지고 주민들에게 뭘 어떤 것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 마음이 다르고 받는 사람 마음이 좀 다를 것 같은 선물이다. 약간의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벌써부터 동상이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보면 사자 한 마리, 불곰 두 마리, 뭐 곰하면 또 푸틴 대통령이 연상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 흰 앵무새 5마리, 아까 사자 봤고 그 불곰도 잠깐 나왔는데 잠깐만요. 그 평양에 있는 동물원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아까 화면을 준비했는데 저 김구엽 부장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죠. 평양의 동물원이 사실 북한의 경제력과 국력을 따졌을 때 생각보다 잘 꾸며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 동물원이 평양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양 대성산 구역에 있고요. 대성산이라고 평양의 북쪽에 위치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몇 번 가보셨어요? 김구엽 부장관은? 뭐 한 12번 정도는 가본 것 같은데요. 예. 이 동물원이 유일합니다. 북한에는 유일한 동물원이고요. 딱 하나다, 저 동물원 하나가. 예,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한 여러 번의 증축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또 동물원이 있는 위치와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 혁명 열사릉이라고 하죠. 그 예. 위치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관저인 금수산 기념 궁전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만큼 뭐 북한 입장에서는 인민들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생활 편의를 위해서 만든 대규모적인 시설라고 홍보하고 북한의 어떤 업적을 치장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번의 증축을 거쳐서 꽤 나름 현대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드는 의문은 과연 저 동물들 어떻게 먹일까요? 저게 그러게요. 먹잇감 아마 마련하는 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사자 한 마리, 불곰 두 마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꽤 될 텐데 말이죠. 그러게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동물만 죽어서 뭔가 다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북한 입장에는 저게 동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여러 예산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아까 김구엽 보좌관도 이야기했지만 예. 정말 북한이 한테 줘야 될 게 뭐 여러 가지 식량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 글쎄 저 정도 갖고 지금 뭐 북한이 만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 김무엽 부장관이 저 12번이나 가셨군요. 저희가 중요한 평양의 거의 한복판에 있는 중요한 대성산 인근에 있는 저 비교적 잘 만들어 놓은 동물원인데 여기 아마 가겠죠. 사자 한 마리, 불곰 두 마리. 글쎄요,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통 큰 선물이라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떨떠름하지 않을까라고 김구엽 부장관 해석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우애를 다지는 이 와중에 외신을 통해서 좀 눈에 띄는 장면 하나가 있어서 저희가 길지 않게 소개를 해드려 합니다. 바로 김정은이 군 당국에 있는 간부들을 만났던 영상 하나를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시차를 간 모양인데 저 북한의 고위 간부가 거수경례를 하다가 김정은은 악수할 타이밍을 놓치고 얼마나 북한의 최고 전원을 만나서 긴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수경례를 저 대충 초수를 헤아려 봐도 한 5초, 10초 정도 하고 있어요. 김구엽 부장관 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좀 읊은 영상인데요. 예.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빨리 지나가고 싶어서 그냥 대충 악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 북한 장성들 입장에서는 생애 한 번 정도 김정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난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는 영원히 다시 없을 그 기회에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본인을 소개합니다. 예. 본인은 어디에 누구고 뭐 장군님께 충성하는 뭐다라고 이제 그 소개 멘트들이 좀 굉장히 도식화된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 손을 내민 그 타이밍에 저 장성은 지금 본인이 준비한 멘트를 다 하느라고 이제 손을 미처 잡지 못한 뭐 저걸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처벌을 안 받겠죠. 뭐 그만큼 네. 본인 스스로는 저렇게 거수경례를 이렇게 쭉 할 정도로 엄청 오래 기다린 거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다른 장성들이 봤을 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반면 교사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이런 거수경례를 이렇게 오래만 한 그 북한을 지금 상징하는 하나의 단면이겠죠.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면전으로 치닫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함께 북한은 푸틴 대통령과의 우애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 봤습니다.